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페이지 24페이지 용어의 정의. 자, 제3절 용어의 정의. 자, 그 옆에 보세요. 지금 30회 때 나왔다고 되어 있고 30회, 29, 30, 33 이렇게 나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시험이 34회고 작년에 33회였죠. 작년에 33회 때 나왔습니다. 1번 문제로 나왔어요. 32회 때는 안 나왔어요. 출제위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만 안 냈어요. 저도 놀랬어요. 안 내가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 치는 분들도 그때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원래 나와줘야 되는데 1번 문제로 안 나와가지고 32회 때 아예 안 나왔어요. 자, 그럼 31회 때는 없죠. 31회 때도 안 나왔다 돼 있죠. 31회 때는 단독으로 안 나오고 보기에 한 2개, 3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낱개로. 단독으로 문제를 안 냈다 이 말이지. 용어 정의가. 그 전에는 거의 다 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이 용어 정의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감정을 넣어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감정이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자, 그래서 조문을 한번 보세요. 제2조라고 되어 있고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의라는 것은 조문 제목을 말합니다. 조문 제목.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우리가 조문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고 했습니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읽죠? 조문 읽을 때? 네? 네, 누가 얘기했어요. 항이라고. 제1항, 제2항 이렇게 읽어요. 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없어 보이게 그렇게 안 읽습니다. 제1항, 제2항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이거는 어떻게 읽겠습니까? 얘는 호라고 읽어요. 제1호, 제2호. 읽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 자, 여기는 없는데 가나다라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읽죠? 목이라고 읽어요. 가목, 나목, 다목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 제1항, 제1호, 가목. 그럼 그대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6개의 용어가 있다. 밑줄 긋고 들어가겠습니다. 밑줄 긋고. 첫 번째, 1호, 중개, 밑줄. 자, 이 중개라는 거는 4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어요. 중개 대상물, 밑줄.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밑줄. 그 다음에 밑줄 짝 긋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알선, 밑줄. 그래서 이 4가지의 요소가 다 충족됐을 때 이 법상 뭐 한 것이다, 중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호 보세요. 공인중개사 밑줄. 2번 밑줄. 뭐 한 자, 자격취득. 자격취득 한 자예요. 자격취득. 2법, 자격취득.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3호에 보세요. 중개업입니까? 중개업은 4개의 요소로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다른 사람의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 밑줄. 세 번째 중개. 그 다음 4번째 업. 그래서 의뢰, 보수, 중개, 업. 이 4가지 요소가 다 충족돼야 된다. 자, 4호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2법 밑줄 긋고요. 뭐 한 자? 개설 등록 한 자. 개설 등록 밑줄 긋습니다. 자, 오른쪽에 소속공인중개사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다 껐습니다. 가로한도 밑줄 껐습니다. 가로한도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동그라미. 우리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시험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포함이냐 제외냐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중개 업무 수행. 그리고 그 옆에 중개 업무 보조. 자, 이제 마지막에 6호 중개보조원은 누구냐? 공인중개사 아닌 자 밑줄 긋고 개업에 소속돼 있죠? 밑줄 긋고 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장 안내 일반 수무가 딱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무슨 업무라 그래요? 단순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 보조하는 사람, 중개 보조이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용어는 자다가 막 툭 건드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자다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또 정리를 또 해야 되겠네. 그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자, 6개의 용어가 있는데, 자, 용어의 정의. 첫 번째 용어가 중개라는 용어예요. 중개. 이 법상의 중개는 어떻게 했을 때 중개를 한 것인가 이 말이지. 4개의 요소로 돼 있다. 일단 4개의 요소로 돼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첫 번째가 나와야 되는 게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중개 대상 물건이 나와야 돼요.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하여 누가 나오냐 하니까 거래의 쌍방 당사자, 거래 당사자가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왜 뭔지 알죠? 매매. 사고 파는 거 매매. 그냥 우리는 사고 파는 거 아시면 돼. 매매. 교환. 서로 바꾸겠죠? 임대차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이 세 가지가 딱 명시가 돼 있어. 매매, 교환, 임대차만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다 그러면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겠죠.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네, 알선하자는 거지. 알선. 네, 알선. 자,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요소가 딱 돼 있죠. 요걸 외우셔야 돼, 이거를. 요거를 외우면 이제 연결되면 이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자,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개란 뭐 하는 것이에요? 알선하는 거예요. 중개는 알선입니다. 알선의 말 알죠? 알선은 다른 말로 이제 소개라고도 합니다. 소개. 그죠? 주선입니까? 주선한다. 흥정을 붙인다. 교섭한다. 그리고 조정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바꿔 쓸 수 있겠지. 알선. 자, 그러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중개 대상 물건, 중개의 대상이 되는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 중개 대상물은 우리 법 제 몇 조에 규정되어 있느냐? 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법 3조에 중개 대상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1조는 뭡니까? 우리 법 1조는 목적이죠. 2조는 용어 정의. 3조는 했잖아요. 3조는 중개 대상물. 그러면 1조가 뭐고 2조가 뭐고 3조가 뭐고 이런 거 시험 문제 물어봅니까? 이거 안 물어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니까. 근데 이제 조문 번호를 좀 알아둬야 되는 건 있어요. 그건 제가 요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 그거 외에는 몰라야 돼.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1조, 2조, 3조 정도는 저절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 이후부터는 잘 모르지. 자, 중개 대상 물건은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자, 어떤 물건이 있냐 보니까 첫 번째가 토지, 두 번째는요, 건축물, 세 번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러니까 임목이라면 그냥 보통 나무가 아니고 그냥 그 수목, 그 나무에다가 등기를 했다고 보시면 등기. 나무에다가 등기하면 토지하고 별개예요. 토지하고 따로따로다 이 말이지. 등기 안 하면 어떻게 돼? 등기 안 하면 토지랑 붙어 다닙니다. 토지가 팔릴 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나무는 원래. 근데 등기를 하면 별개다, 별개. 자, 그리고 광업재단이라고 있어요. 광업재단은 광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강업권이다 아니면 강물채굴 각종 설비, 부속사업 설비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재산 형태로 만들었어요. 기업용 재산을. 그거 왜 만들었냐 하니까 돈을 빌리기가 목적이에요. 저당권 설정. 그래서 그 정도 개념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공장재단은요. 마찬가지겠네. 공장에 가면 공장 부지부터 공장 건물 있죠. 기계, 부품, 레일, 전봇대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재산으로 만들었어. 왜? 돈을 빌리려고 만든 거예요. 저당권 설정. 자, 하여튼 요 5가지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중개 대상물이에요.
다섯 가지가 딱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아니면 다섯 가지가 아니면 알선을 하더라도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소장님이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알선해 줬다. 중개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이 법상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 법 조용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법 조용 안 받아. 왜? 중개상물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물건을 암기해야 되겠네. 어떻게 암기합니까? 앞머리를 따면은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토건, 입, 광, 공.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앞머리 따가지고 외우는 게 좀 있어요. 암기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행정처분 벌칙 같은 거 이거 암기를 해야 돼. 우리는 시험 나와 그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이걸 공부를 행정처분 벌칙 같은 거 안 외우잖아요. 그러면 80점 넘기 좀 힘들어요. 그걸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 자, 그거는 암기법이 다 있습니다. 스토리가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암기법을 소개할 때 그때 외우시면 되는데 일단은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조금씩 외워주세요. 토고니까 한거, 토고니까 한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붙이면 금방 외워집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다음에 거래 당사자 가볼게요. 거래 당사자. 매매 같으면은 거래 당사자 두 사람 누구 있습니까? 매매는 매도인이 있고 또 매수인이 있죠. 임대차는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이 말이지. 여기까지 잘 알고 있죠. 자, 여기에서 매도인, 임대인 요 두 사람을 딱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의뢰인이에요. 가지고 있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넘겨주는 거죠. 넘겨준다. 두 글자로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전.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임대인은 권리를 이전하는 의뢰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매수인하고 임차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어떻게 하는 의뢰인이에요. 넘겨받는 겁니까? 받는 거죠. 그 받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취득이라 그래요. 취득.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래서 시험 지문에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고 딱 나오면 아, 여기 안에는 매수인하고 임차인 등이 있구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말고도 우리가 전세, 저당권 같으면은 두 사람 누가 있어요? 저당권 같으면 저당권자가 있고 저당권 설정자가 있습니까? 있죠. 두 사람 있잖아요. 거래 당사자 두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지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은 누굽니까? 은행이 누구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은행에 가지고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은행이 누구냐? 저당권자죠? 저당권자예요. 돈을 또 잘 안 빌려보면 잘 모릅니다, 또.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고, 저당권을 진행하는 게 저당권자가 되고, 나는 누구예요? 설정자죠. 설정해준 사람이에요. 우리 집을 담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민법에서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그렇죠. 법률 행위라고 해요. 이걸 법률 행위라고 하죠. 두 글자로 뭐랍니까?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이라고. 그래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있죠? 전세권 설정 계약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같은 이런 법률 행위가 거래 당사자 간에 하는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가 뭐냐 하니까 그게 중개행위예요. 그게 소장님이 하는 행위예요. 소장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죠. 법률행위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예요. 네, 거래 당사자 간에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개업입니다. 소장님이에요. 중간에서. 되겠죠? 그걸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매매 교환 같으면은 어떤 권리가 득실 변경됩니까? 매매 교환은 어떤 권리? 무슨 권? 소유권이에요. 매매 교환은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차로서는요. 임대차는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게 생겨요. 되겠죠? 그 밖의 권리도 있다 이 말이지. 그 밖의 권리에는
소유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권리, 이거 알고 있죠? 사용 수익하는 거, 용익물권. 용익물권 세 가지 뭐가 있어요?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성의 없이 지지전 하지 말고. 어디서 배운 거야 이거는? 민법. 자, 그 민법 시간에 하세요. 지지전 하든지 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부를 성의 있게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가르쳐주고 마세요. 토건이 깡공 그렇게 하세요. 그냥 지지전 하지 말고. 하여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있습니까? 담보물권.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어? 뭐라고요? 유치권. 질권도 있지. 질권 있는데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동산이니까. 동산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동산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질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있어요. 자,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물권, 채권은 이런 게 또 있어요. 가등기 담보라고 있어요.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요거는 거의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가등기 담보. 자, 그 다음에 등기된 판매권이라고 있어요. 등기된 판매권. 이런 권리. 채권. 자, 그래서 그 밖의 권리에 이런 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용어 정의 중에서 중개라는 거는 요 정도 내용들만 좀 머릿속에 파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중개라 함은 맞춰보세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OX. 오? 정확하게 하세요. OX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특별히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여기 울산 계림법학원에서 다른 동네는 안 합니다. 절대. 다른 동네는 절대 반복 안 해요. 울산에서만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자, 맞춰보세요.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조금 헷갈립니까? 또 옥스라고 하네. 그러더라. 자, 요걸 이제 아주 요거를 풀 때요. 이 용어 정의는 아주 객관적으로 풀어야 돼요. 과학적으로. 자, 그럼 X 지금 O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감정이 들어갔어요. 감정. 주관적인 감정을 넣어서 풀어서 O가 나온 거야. 왜 그러냐니까 O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가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중개가 맞지 이래 되는 거거든. 근데 정답은 X예요. 틀린 지문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그 밖에 권리가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가줘야 정확한 중개라는 용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이 아까 맞다면 매매 교환 임대차만 했을 때 중개한 것이에요. 다른 저당권이다 전세권이다 이런 거 했을 때는 중개 안 한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임대차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했을 때는 매매 교환 임대차만 했을 때 중개한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 돼. 요거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막 감정을 막 이렇게 시험장에 가면은 사람이 이상해져요.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상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이 막 자기도 모르는 호르몬이 나와. 이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긴장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는 것도 다 뭐 시험지 받는 순간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것도 막 이상하게 막 눈에 안 보이고 막 원래 그래. 그래서 특히 용어적인 문제 풀 때는 감정을 넣어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단은 용어 정의를 딱 물어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게 다 들어가야 돼. 그 밖에 권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중개라는 용어는 한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가 뭐예요? 두 번째 용어가. 두 번째 용어는 공인중개사입니까? 네, 두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 뭐 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걸로 끝나야 돼. 여기에 더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거실에 게시한 자. 너무 좋아서 막. 시험 문제 풀 때 만약 진짜 거실에 게시한 자로 나왔다.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거실에 게시했네. 참 잘했네. 그러면서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감정을 넣어서 푼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거실에 게시를 안 한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 되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거실에 게시해야 돼요. 그래 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뭐가 있으면 붙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을 한 사람도 있고, 자격을 취득하고 뭐 취직한 사람도 있고, 그죠? 자격을 취득하고 그냥 집에 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격을 취득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있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넣어주려면 일단 자격 취득한 걸로 딱 끝나야 돼요. 자격이 취득된 상태면 다 공인중개사라고 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잖아요. 자격 취득한 자로 딱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자,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이 법은 무슨 법?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맞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맞아요.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이라고 했어? 상법이 왜 나오고 있어? 민법이라고 얘기하지. 저법이에요. 저법. 이 법이 아니면 무슨 법? 저법이에요. 저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법의 대표적인 법이 뭐예요? 외국법이에요. 대단합니다. 외국법. 그 외국법이 시험에 나왔다고요. 시험에 나왔다고.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 취득한 자는 이 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오픈했다, 개업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취직했다. 자격 취득해가지고 취직했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을 안 하거나 그냥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공인중개사라 불러요. 뭔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세 번째 이 중개업은 단독으로 한 문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어떻게 하겠다고? 업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이면 의뢰, 보수, 중개, 업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다 충족이 돼야 돼요. 다 들어가야지 이 법상 중개업을 한 것이다. 되겠습니까? 자, 일단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누가 의뢰하러 오냐 이 말이죠. 누가 의뢰하러 옵니까? 누가 팔아주세요 하러 옵니까? 누가 와? 괜찮아요.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어디 집주인 막 이래 하더만. 우리 법에 막 집주인이 안 적어놨어요. 너무 없어 보인다. 어떤 건물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아직게. 자, 누가 팔러 옵니까? 그죠? 매도인이 오죠. 매도인 오는데 일단 그 집의 소유자라고부터 보시면 돼요. 소유자가 옵니다. 소유자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일정한 일에 위임받은 사람. 수임인이라고 해요. 수임. 그래서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 되겠죠? 자, 와가지고 소장님한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소장님한테 이제 팔아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그게 팔아주세요. 이게 청약을 한 거지. 의사표시. 그러면 소장님이 뭐라 하겠어? 알겠습니다 하겠죠? 그러면 그게 승낙의 의사표시 한 거예요. 청약의 의사표시하고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뭘 했단 말이야?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을. 계약한 거예요. 누구랑? 기업 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에 계약한 거예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니까. 그때 하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 합니까? 예,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그때 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다시 한 번 더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중개계약은? 예? 자, 소유자와 중개사. 자, 뭐 다 들려요. 대충 맞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된다. 중개사라고 하면 안 되고 일단 개업이라고 해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님. 그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랑 의뢰인하고 체결되는 계약이 뭐예요? 네, 중개계약이에요. 그게 매도 중개계약일 수도 있고 매수 중개계약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된다? 네, 개업 공인중개사랑 의뢰인 간 체결된다. 중개 의뢰 간 합의죠. 팔아주세요. 시간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계약은 네,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자, 한 번 더. 없었던 걸로 하고. 중개계약은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만하세요. 뭘 자꾸 끌려고 그래 지금. 자, 계약이잖아요. 여기 계약이라며. 저 계약 적어놓은 법률행위 아닙니까? 법률행위예요. 개업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사실행위 아닙니다. 아까 사실행위 제가 얘기한 거는 사실행위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보조적이면서 독자적인 행위, 이게 개업이 하는 행위가 사실행위고 개업이 하는 중개 행위가 사실행위고 이거는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기서 네, 의뢰인 있죠. 의뢰인하고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뭐예요? 중개계약은 아니겠지. 중개계약은 기업하고 의뢰인과 체결된다며. 의뢰인하고 의뢰인과 체결된다. 이거 무슨 계약? 예? 자, 여기서 이제 매매계약. 자, 매매계약이면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나오는 게 맞죠? 맞아. 그러니까 제가 매도인, 매수인과 체결되면 매매계약이 맞아. 그거 매매계약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의뢰인하고 의뢰인과 체결된다 했으니까 통칭해야 돼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뭘 통칭해야 돼? 그러면 그걸 거래라고 해요. 거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의뢰인과 체결되는 계약은 거래 계약이다. 구체적으로 이제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매수인과 체결되겠지.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체결되겠지. 그래서 의뢰인하고 의뢰인 간 체결되는 건 거래 계약이에요. 그럼 이 거래 계약은 사실행위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그렇죠. 맞아. 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도 법률행위예요. 매매 법률행위 아닙니까? 맞죠? 네, 잘못했죠? 네,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이 개념을 계속 해도 좀 약간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중개계약이랑 거래계약은 서로 다른 거고 계약이기 때문에 둘 다 일단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일단 그 정도 알아두고. 물론 이제 이 의뢰가 쌍방한테 받는 의뢰뿐만 아니라 일방한테 받는 의뢰도 포함된다는 거지. 쌍방한테 받으면 제일 좋지. 매도인한테 받고 매수인한테 받으면 곱하기 2가 되니까 양타를 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양타라고. 곱하기 2, 양타. 양타 몰라요? 근데 일방한테 받는 의뢰도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매도인한테만 받는다든지 매수인한테만 받는다든지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그럼 매수인한테 받는 거잖아요. 의뢰를. 그럼 일방 의뢰가 되는 거예요. 일방 의뢰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대 의뢰가. 그것도 판례예요. 자, 일정한 보수인데 일정한 보수를 어떻게 해야 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 수수, 그러니까는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보수를 안 받고 중개해 줘도 됩니까?
보수를 안 받고 중개를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법에는 아무런 저촉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보수를 안 받겠다는데 왜? 난 착하니까. 보수를 친구한테 보수를 안 받고 해줄 수 있잖아요. 있어요. 보수를 안 받으면 안 받고 중개를 해준 거 하면 중개해 준 건 맞아요. 근데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거 깔아두셔야 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기로 약속만 했다든지 약속만 했다든지 얼마 달라고 요구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 이거 중개업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안 받았잖아요. 받기로 약속만 했다. 얼마 달라고 요구만 했다. 그럼 안 받았잖아요. 그럼 중개업 한 것이 아니라고요. 판례. 자, 이때 중개는 이제 저기에 있는 용어 정의가 그대로 들어오면 돼요. 들어와서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와가지고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개리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들어와요. 행위 알선하는 것까지 들어와야 돼요. 알선하는 것까지 들어와야 중개 맞죠?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까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업으로 행하는 게 안 나오고 그냥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끝났으면 그건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막 읽다 보면 시험에 막 읽다 보면 막 그냥 넘어가 또. 뭘 물건지도 모르고 막 옳은 말이거든 막.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한 달에 한번 치잖아, 그죠? 그걸 반드시 응시를 해가지고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처음에는 그 모의고사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시간 안에 한 풀어내는 연습, 읽는 연습 시간 안에 그런 걸로 한번 OMR 카드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돼. 연습을. 자, 그래서 판례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에 관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는 이때 하는 중개 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루어진 중개 행위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지. 해당하고 그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중개 행위도 중개업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만 좀 기억합니다.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그것도 중개업 한 거고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그것도 중개업 한 거다. 나중에 판례를 읽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업은 우리가 이제 우리 법에는 업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업인데 이 업이 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 계속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업이 되려면. 자, 두 번째는요. 특정인을 상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누군지 아시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이 밥을 퍼줍니까? 안 퍼줍니까? 오는 사람한테 다 퍼주죠? 그럼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누구한테 밥을 퍼줘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은 원수인가 혹시? 아는 사람은 원수라고. 원수랑 토끼. 일단은 그 특정인이에요. 그 특정인한테 밥을 퍼준다. 엄마는. 그러면 엄마가 밥 퍼주는 거는 업이 아니에요. 아니지. 특정인이니까. 식당 주인이 밥 퍼주는 건 그건 업이에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밥 퍼주니까. 자, 돈을 받습니까? 돈을 받죠. 식당 주인이 돈을 안 받나? 돈을 받지. 그 영리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다 충족이 되면 업이 된 거다. 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두셔야 돼. 자, 업에 관한 판례 두 가지가 있어요. 업에 관한 판례가. 이것도 잘 물어보는데. 자, 첫 번째가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보수를 받고 중개해줬다. 우연한 기회에 보수를 받았어요. 딱 중개해줬다. 이거 중개업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왜? 반복 계속성이 없어.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복 계속이 없거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중개업 한 것이 아니다. 업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간판을 내건 상태,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단 한 번 했다. 그러면 중개업 한 겁니까? 이거는 한 거예요. 왜? 어? 왜? 간판을 왜 걸었어요? 계속 하려고 뭐 그런 거잖아. 계속 반복하려고. 뭐 한 번 하고 간판 내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간판에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간판을 내건 상태에서 한 번 하면 중개업 한 것이라고. 그런 판례. 그래서 이런 판례. 제가 제일 간단하게 적은 거예요. 그 판례 내용을.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고 있으면 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OX 한번 해보세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등록 안 한 자, 무등록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OX.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늘도 한 번 더 많이 하네요. 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가 무등록이에요. 무등록이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업 한 것이다. X, 또 X. X라고 한 것은 X라고 하신 거는 감정을 넣었어요. X는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을 안 했으니까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해도 등록 안 했으니까 업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그러니까 감정을 넣었어. 등록 안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중개업에 한 거예요. 오해요. 그러니까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어요. 중개업을 했냐 안 했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다고.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의뢰 보수 중개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 한 거예요. 중개업을. 그러니까 등록을 했으면 적법 중개업이고 등록 안 했으면 불법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용어 정의 문제가 쉬운 것 같은데 풀다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그냥 막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냥 바로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매번 막 1번 문제부터 계속 막 시험 칠 때마다 1번 문제 틀려요. 막.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입력하셔야 돼. 이게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가 처음엔 잘못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바뀌어요. 수정이 안 돼. 수정하려면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지 수정이 되지. 수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원래대로 답을 하고 있어요. 또 똑같은 답을 하고 또 똑같이 틀리고 있어요. 그게 안 바뀐다니까 지금. 그래서 처음부터 입력을 바로 잘 하셔야 돼요. 아, 용어 정의는 아주 객관적으로 풀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중개업, 요건 단독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누굽니까? 개업공인중개사네.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구냐 하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 법이죠. 뭐 한 자, 개설 등록한 자네. 개설 등록.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이 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한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마찬가지.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이제 개설 등록은 끝나야 돼요. 개설 등록한 자로 끝나야 되지.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고 있는 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것도 감정을 넣어서 풀면 개설 등록을 하고 지금 업으로 계속 중개를 업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맞지 이렇게 푼다고. 그래 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한 자로 끝나야 되고 그래서 휴업 중에 있는 사람은 지금 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등록증은 살아있어.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려면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사람도 일 안 하죠. 지금 업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증 살아있기 때문에 포함시켜 주려면 등록한 자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함시켜 주려면 이게 등록한 자 끝나요.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이 있어요. 이 종별이라고 하면은 종류를 말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 여기서 우리가 종별이라고 해요. 세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인간은요, 자연인과 뭐로 나뉩니까? 맞습니까?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뉘죠. 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은 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을 보면은 자연인과 뭐로 나뉘냐 하니까 도시인으로 나뉜다 얘기하더라고. 자연인과 도시로 나뉜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 자기 나름대로. 자연인은 자연에 살고,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살고, 도시인은 도시에 살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이제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연인하고 뭐로 나뉘냐? 법인. 자연인은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가 있어. 자연인, 법인은 그냥 임의로 만든 인간이잖아요. 육체가 없죠. 자, 자연인 여러분이죠. 자연인으로서 공부해가지고 자격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자격을 취득하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일단 되죠. 거기다가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이래 부르는 거야. 정확한 명칭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인 개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자, 그다음 두 번째가 자연인인데 자격증은 취득을 못했어요. 시험을 안 쳤다 이 말이에요. 자격증은 취득 못했다. 그런데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연역할 때 시험 제도 이전부터 계속 중개업을 영위해오던 사람 있죠. 영위해오던 사람 있잖아. 계속 중개해오던 사람. 그 사람들 시험 안 치고 계속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중개업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격증이 없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은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지 등록이 취소 처분이 된다든지 그러면 다시 시험 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이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 만약에 나온다면 그걸 다 적어주는 게 맞아요. 그게 정확한 명칭이니까. 근데 우리는 편의상 부칙제 6조 2항 이래 불러요. 더 편하게 부칙상의 개업이다. 부칙상의 개업이다 이래 불러. 부칙에 요 규정되어 있거든. 이 내용들이요. 그래서 부칙상의 개업이다. 부칙제 6조 2항. 그래서 부칙이라면 그 사람을 떠올리면 돼요. 그 사람은 나이가 좀 이제 많이 들었겠죠. 그럼 어쩌나요? 85년 이전에 이제 계속 해오던 사람이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지. 점점 없어지겠죠. 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없어지겠지. 부칙상의 기업이 있고, 자, 세 번째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한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했다 그러면 이건 법인인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법인인 기업이다. 요거를 우리 법에서는 일단은 중개법인을 불러요. 중개법인. 우리 법에서 중개법인, 이거 중개법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은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법인 중에서 중개법인 말고 특수법인이라는 것이 있어. 특수법인, 특수법인. 요거는 우리 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률과 계열법,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를 특수법인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농협이에요. 지역농협협동조합, 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뭐 이런데 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특수법인이라 그래요. 중개법인 아닙니다. 특수법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아, 특수법인이 있구나. 중개법인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다섯 번째가 소속 공인중개사입니까?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우리 이번 시험 3임 3회 때 답으로 나왔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답으로도 많이 줍니다.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취직을 한 거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이 된 공인중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임원사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가면 임원사원들이 있어요. 이사 감사급. 요 임원사원 중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뭘로 보겠다고? 소속으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들은? 네?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들은? 중개보조원? 아닙니다. 중개보조원. 아니고 그냥 임원사원이에요. 자, 중개보조원 할까봐 제가 얘기한 거지. 자, 임원사원이에요. 그냥 자격증이 없는 임원사원들은 그냥 임원사원이고 자격증이 있는 임원사원들은 소속으로 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중개 업무를 당연히 하죠. 개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업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포함 이거를 제외로 받고 제외로. 요 사람 제외. 그러면 틀린 지문이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느냐? 자,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이 사람만을 말한다. 자, 법인의 임원사원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만을 말한다. 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만을. 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만을. 이 사람만을 말한다. 이 사람만을 말한다 하면 틀린 거라고. 시험지 나온다고요. 여기. 마늘이 나오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누굽니까? 중개보조원이죠. 중개보조원.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네.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없어.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원으로 소속은 돼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를 못하고 뭘 하겠어? 현장 안내를 한다 얘기지. 현장 안내. 현장 안내, 그 다음에 일반 서무, 요 두 가지가 우리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 그래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현장 안내, 일반 서무. 요런 업무를 무슨 업무라 그래? 단순 업무라 그러죠. 단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단순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 단순이란 말. 그냥 업무 보조하면 안 되고 일단 단순히 들어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단순 업무가 현장 안내, 일반 서무다. 이렇게 나오죠.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로서 개업에 소속돼요. 이렇게 나와. 그럼 바로 틀렸어요. 뒤에 거 읽어보도 안 하고 바로 틀렸어요. 다시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와. 틀린 거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까지 괜찮은데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이렇게 나와요. 틀렸어요. 그걸 못하잖아. 계약서 작성 못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나와.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 맞추려면 요걸 딱딱딱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했죠.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모시고 아파트, 중개대상물이 있는 아파트 현장까지 모시고 간단 말이지. 현장 안내 맞죠? 그래가지고 주차를 딱 하고 아파트에 같이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아파트에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현장 안내인데 아파트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아파트 뭐 엘리베이터도 못 타나? 아파트 올라가도 됩니다. 자, 올라갔다 들어가가지고 물을 막 틀면 된다, 안 된다? 물도 못 트나 막 손도 씻어야 되는데 불을 껐다 켰다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단지 뭘 하면 안 돼요?
예? 예, 말을 하면 안 돼, 일체. 수압이 약하네 그러면서 막 전기불이 뭐 전기가 몇 개, 형광등이 몇 개 나갔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 말을 하는 것은 뭘 한 것이야 하니까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활동한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조사 확인 활동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실무에는 다 하고 있어요. 보조원들이. 더 잘해. 그래서 보조원들이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시험 치면 불리해요. 약간 자기의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대로 막 갑자기 금이 생각나가지고 나는 다 했는데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래 푸는 경향이 있어요. 많이 좀 다릅니다. 실무하고 이렇게 또. 그러니까 혹시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했던 일을 생각하면 안 되고 법대로 그냥 배운 대로 법대로 풀어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6개의 용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고 그 밑줄 한번 꺼볼게요. 5페이지죠. 25페이지에 자, 중개입니다. 밑줄 끄면서 다시 외웁니다. 최대한 중개의부터 4개의 요소로 되어 있다. 자, 중개대상물 나와야 되겠죠? 중개대상물 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나오고 그다음 거래당사자 나와야 돼요. 그다음 밑줄 쭉 긋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걸 법률행위라고 했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 알선. 한마디로 알선이다. 자, 그래가지고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중개대상물, 자, 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은 5가지가 있네. 밑줄 꺼보세요. 토, 건, 입강공. 계속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토건, 입강공. 익숙해질 때까지, 지겨울 때까지 해야 돼요.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알선했을 때 이법상 중개를 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거래당사자 나오죠.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매매 같으면은 두 사람 누가 나와? 매도인, 매수인 나오죠. 교환이면 교환 당사자 적어놨네. 임대차 같으면은 임대인, 임차인 나오겠죠. 그렇게만 하고 그 외에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어떤 게 있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용익물권으로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적어놨네, 그지? 그리고 저당권도 있고.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알선이 뭡니까? 알선이 첫 번째 줄 끝에 양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고 흥정을 붙여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도와준다. 그죠? 주선한다, 교섭한다, 조정한다 이런 거죠.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중개행위의 성격이라고 나옵니까?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행하는 중개행위 성격이 뭐냐? 자, 제목 보세요. 독자적인 행위다. 이 말은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자가 누군지 알죠? 심부름꾼이에요. 사자가. 이 사자가 아니고. 또 혹시나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자가 왜 나와 갑자기 이러면서. 자, 심부름꾼은 저승사자 같은 그런 개념이죠. 심부름꾼. 자, 대리인으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사자로서 하는 행위가 아니다. 독자적인 행위다 이 말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의 알선은 중개하여 거래를 성립시켜 주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독자적인 자기 활동이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자, 양가로 2번 사실행위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줄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의 체계를 도와주는 보조적이면서 그다음에 사실행위, 그죠? 법률행위가 아닌 단순한 사실행위다.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박스 안에 판례에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와. 자, 중개행위는 찾았죠. 세 번째 줄에 보면 중개행위는 뭐냐 보니까 밑줄 긋습니다. 그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줄을 긋고 읽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암기가 좀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내려가 다른 거는 볼 거 없어요. 다른 거는 우리 시험 안 나오니까 지금 볼 거 없어요. 예.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28페이지 밑에 보면은 4번 있습니까? 중개 대상 권리,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요거는 지금 할 게 아니라 요거는 중개 대상물을 하고 나서 밑줄 끌 거예요. 여기다 실어놨는데 요거는 중개 대상물을 하고 나서 밑줄 끄면 더 편해요. 그래서 일단 넘어갑니다. 중개 대상물을 하고 나서 밑줄 끌게요.
뒤로 넘어가서 30페이지. 중개업 찾았죠? 자, 중개업은 4개의 요소로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의뢰, 밑줄, 일정한 보수, 밑줄, 중개, 밑줄, 업, 밑줄. 의뢰, 보수, 중개업이다. 자, 그래가지고 요건을 보세요. 양가로 1번.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다른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제가 소유자라고 했죠. 소유자에다가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리인도 있고 수임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줄. 소유자, 대리인, 수임인 이래 보시면 되고, 자, 그 옆에 중개 의뢰인, 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의 중개계약 체결 이거예요. 중개계약 체결.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아까 했죠. 판례. 쌍방으로부터 의뢰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쌍방 의뢰뿐만 아니라 뭐 일방한테 받는 의뢰, 일방 의뢰도 포함된다라는 거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일방 의뢰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양가로 이번에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돼 있네. 첫 번째 줄 보세요.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 중개를 한 것에는 해당이 됩니다.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한 거 맞죠? 근데 중개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자,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그 옆에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약속 요구하는 데 그친 거죠? 안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 밑에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볼 수 없다는 거지.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안 받았으니까. 자, 안가로 3번 중개를 업으로 행할 거 이 말이지. 자, 업이 되려면 세 가지 필요합니까? 예, 두 번째 줄 끝에 기역, 동그라미 기역, 불특정 다수인 상대, 대상, 동그라미 니은, 계속 반복, 동그라미 디귿, 영리 목적.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돼 업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업에 관한 판례가 있죠. 밑에 박스 판례 밑에 다섯 번째 줄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2, 양가로 2. 거기만 밑줄 것이면 돼.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죠. 그런 사실만으로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중개업 아니다 이 말이지.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했다고. 자, 밑에 내보세요. 중개업에 해당 여부라고 적혀 있는데 양가로 1번. 다시 한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 행위를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세 번째 줄 보세요. 간판을 내건 상태 찾았죠? 중개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잠재적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반복? 그러니까는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거지. 그것이 무등록으로 한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아파트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한다. 나는 아파트만 중개할 거다. 그거 중개업 한 겁니까? 한 거죠. 토지만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한 거예요. 중개업 한 거예요. 중개 상벌 5가지 다 할 필요 없잖아. 그죠? 난 상가 전문가, 토지 전문가, 아파트 전문가가 따로따로 있어요, 또.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33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누구냐?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죠. 이후에 의해서 뭐 한 자? 개설 등록한 자 끝나야 됩니다. 자, 종별 나오지요. 첫 번째 법인인 기업이다. 네, 법인인 기업 누구냐 하니까 회사를 설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이제 협동조합도 나와 있네. 협동조합을 결성한다. 그러니까 법인인 기업 만들 때 회사 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 하든지 그래가지고 등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인인 기업이 되는 거지. 중개법인이라고 부르죠.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인 기업은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연인이죠. 자격 취득할 거 아니에요. 자격 취득하고 그 밑에 등록했다 이 뜻이야.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기업이 되겠지.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부칙상의 기업이 적혀있네. 부칙상의 기업은 원래 이제 법제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인데 거기에 우리 부칙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부칙상의 기업이라고 만들어놨어요. 맞잖아요. 이 두 사람 아니고 중개업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잖아. 부칙밖에 없잖아요. 적법하게.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34페이지에 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 뭐 한 자 자격 취득 한 걸로 끝나야 되겠죠? 다른 거 뭐 붙으면 안 됩니다. 자격 취득 한 자로 끝나야 되겠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고 소속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누구냐? 첫 번째 줄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죠. 취직했으면 취직했죠.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서. 자, 무슨 일을 합니까? 중개 업무 수행, 그다음에 그 옆에 중개 업무 보조. 자격증 있으니까 중개 업무도 되고 업무 보조도 하겠지. 자,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중요하죠. 요 사람만을 말한다, 뭐 이 사람만을 말한다면 틀린 거예요. 자, 오른쪽에 중개보조원 나왔죠? 그 유명한 중개보조원. 누굽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자격증 없어요. 그래도 개업에 소속돼 있죠. 직원입니다. 자격증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현장 안내 일반 서무하죠. 요런 업무를 무슨 업무라 그래? 단순 업무라고 하죠. 단순 업무 보조한다 이 말이에요. 개업이 하는 단순 업무,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의 용어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요거는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제 36페이지도 이제 중개대상물 범위 나와 있습니까? 얘도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이것도 작년 시험에 2번 문제로 나왔다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